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8일 일요경마 8월 마지막 월말 레이스 준비되어 있고 오늘도 역시 박남규 그리고 김태훈 기자 두 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오늘 또 만만치 않은 편성이고 뭐 부산과 마찬가지도 오늘 또 제주 도의사회 대상경주 예선 특별 레이스가 또 구경주에 또 준비가 되어 있고 바로 또 저서 한번 승부 들어갈 겁니다. 기대해 주시면서 자, 오늘은 박 의원께서 1경주 10경주죠. 네. 김태훈 기자 6경주 11경주 저는 5경주 9경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실 경주는 신마경주입니다. 첫 경주 신마경주 박남규의 첫 번째 추천 경주고요. 일단 그 7번의 센타포바 그리고 9번의 로얄 에센스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김태훈 기자 어떤가요? 일단 이번 주 1경기 역시 강축은 없습니다. 7번과 센타포바가 주행 검사치 괜찮았고 데뷔전에서 가능성 보기 3차이긴 하지만 능력 자체가 확 세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고요. 9번과 로얄 에센스는 스타트 능력이 괜찮았는데 이번 경주 역시 단독 선행이 유력시되긴 하지만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아주 높지 않다는 점에서 7번, 9번 맞고 모두 다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3번만 큐피트 플라워가 되겠습니다. 역시 데뷔전 치료는 10만인데 주행 검사 시 초반에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밀고 나온 선행이 아니라 약간의 여유를 보였던 선입이라서 맘만 먹으면은 기습적인 선행 가능하고요. 총체적 기술만으로도 싹수 자체는 분명 있는 마필을 하기 때문에 배당 벨트 감안한다면은 3번만 큐피트 플라워가 나름 재미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 의원의 추천이죠. 예, 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 간의 대결인데 뭐 7번, 9번이 나름대로 이제 경주 경험이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데뷔전에서 둘 다 모두 3착을 갖다 댔기 때문에 뭐 인기마로 팔립니다만 두 마필 모두 혈통적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많이 뛰어줄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상당히 많죠. 따라서 역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신의 마필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장래성도 그렇고 그런 마필들이 좀 몇 두 있기 때문에 뭐 7번, 9번보다는 그런 마필 위주로 해서 역시 배당을 노리고 하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7구까지 앞선이거든요. 네. 왠지 앞선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싱겁게. 예, 다른 말들이 좀 고춧가루 좀 뿌릴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마리 또 박영인 노리시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박남규의 신마성구입니다. 보시고요. 자, 이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육군의 1200별증으로 준비된 이경주는 일단 4번은 이제 문라이트가 인기권이고요. 여기에 이제 2번에 리틀 윙이죠. 4번, 2번에 강세를 보이면서 5번에 금색조, 8번에 풍원까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기본만에 있었죠. 믿을만한 마필은 없고 뭐 인기만한 비인기마의 전력차가 거기서 거기인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뭐 2번, 4번이 대끼를 팔리겠습니다만 뭐 대끼리 승부는 좀 위험하지 않아 보이지고 저는 이 8번마 풍원이 뭐 인마필도 사실 보여줄 건 다 보여줬어요.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건 없는데 어쨌든 문정균 기수가 하고 있다는 기수 교체의 의미는 좀 있지 않나 보이지고 뭐 평소에 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풍왕이 뭐 선의권에서 충분히 외곽이긴 합니다만 한 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처음으로 기수다운 그렇죠. 기수 같네요. 예. 맨날 이해동이 아니면 김대중 이런 데만 타다가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주 이경주는 똥말대 경주입니다. 능력 자체가 별거 없는 똥말대 간의 경주인데 뭐 숨겨진 마필들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변수인데 저는 그렇다더라도 대끼리 막권인 2번, 4번 막권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다. 이번 리틀윙은 그나마 스타트 능력이 많이 좋아지면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까지도 가능하고요. 이번 리틀윙은 좀 더 누릴만한 가치가 있는데 뭐 4번이나 8번이나 전부 다 뛴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라이트가 선의권 전개해준다면 꾸역꾸역 뛰는 마필이라서 저는 대끼리 막권 2번, 4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가능이 하죠. 근데 의외로 좀 배당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끼리 치고. 그래. 가능한데 대끼리 가기 싫어서 지금 가니까 지금 우리가 왠지 이번 3보다 말도 세게 보이지도 않고 예, 그래서 찾다 보니 이제 8분의 풍왕 그래도 보여주는 그러면 5분의 금색조는 뭐 좀
더 뛸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아직 그 그래도? 모르는 말이죠. 아직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말인데 네. 늑발 발주가 안 돼가지고 막상 또 발주 잘하고 들어오면 할 말이 없겠지만 뭐 진짜 뭐 남의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보니까 2강 2도준이에요. 2번, 4번 이기권, 그 이제 역습 가을 마필은 5번, 8번 정도였습니다. 자, 상명주 국산육군의 1300 결정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의 왕대장 중심으로 6번의 최고의 찬성이권이고요. 여기 이제 뭐 4번의 스피드코어라든지 좀 잡혀 있는데, 어디가 될까요? 뭐 전반적으로 기본 마필 편성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기도 뭐 강추는 없다고 보여져요. 1번마 왕대장이 1번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긴 합니다만 뭐 혈통 제대시가 이렇게 높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뭐 왕대장도 발언 요소가 많이 있는 마필이고, 저는 그래도 3번 스피드코어가 최근에 뭔가 좀 아쉬움을 계속해서 지금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현중 기수랑 지난번 이제 첫 호흡을 맞췄던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지난번 그 7월 31일 경주 같은 경우는 그 안쪽 주로가 좀 무거웠어요. 근데 그때 코스 선택을 안쪽으로 하는 바람에 전 사코나 들어올 때 외곽으로 빼기를 바랬는데 안쪽 코스를 고집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지 않았나 싶은데, 따라서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도 있고, 또 이현정 기수는 한 자리 호흡을 더 맞춰봤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나은 성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 기자. 일단 이제 3경주도 큰 능력이 없는 기복마들 간의 혼전경주입니다. 능력상 믿을만한 마필은 단 한 마필이었고요. 그렇다고 능력 자체를 아예 숨겨놓은 그런 마필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인기나긴 하지만 그래도 1번마 왕대장이 낫지 않겠느냐. 직전경주 스타트가 잘 됐습니다. 원래 발주가 빠르지 않은 능검 때는 초반에 사용하고 아예 삐졌던 마필이고, 데뷔전 때는 발주가 안 나왔던 마필인데 직전경주 스타트 능력이 많이 보강이 되면서 스타트를 잘했고요.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에 너무나 여건이나 전개가 유리하기 때문에 1번마 왕대장을 그래도 인정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찬스하긴 그런데 좀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그래도 왕대장보다 나는 그 최고 찬사가 낫지 않나 싶은데, 사실 최고 찬사는 사실 왕대장은 혈통적 기대치는 사실 없는 마필이고, 상대적으로 최고 찬사는 혈통적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데뷔 초반에 뛰는 거 보니까 계속 그 발주가 안 되면서 뭐 기수들도 의지도 없어요. 그냥 맨날 바닥권에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게 휴양을 거치면서 발주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1번 왕대장보다는 그래도 6번만 최고의 찬사가 더 낫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나머지 또 찾아보니까 말들이 안 보입니다. 없어요. 다 기본 마필이라서. 그리고 기껏 보는 게 이제 9번 뭐 상업을 남기는데, 이제 이상한 게 좀 들을 것 같은데. 후반에 들을 수 있죠. 아예 아예 이상한 뭐 못 찾겠어요. 그게 문제긴 한데. 이게 참 1번, 6번 참 이것도 참 가고 싶은 데끼리는 아니에요. 이건 대끼리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정이 이제 4번의 스피드 코어, 그는 뭐 9번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이게 잡혀는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경주 국산오군의 1000m 핸디캡인데요. 사경주는 이 3번의 덤지기 있거든요. 3번의 덤지기 중심으로 이제 8번 히트 포인트가 잡혀 있고, 또 10번의 퀀텀 대비 이런 말들인데, 자 박영께서는요? 결론적으로 좀 대끼리 인정합니다. 3번 듬지기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 2.6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 4번, 5번, 10번 이런 마필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한데, 뭐 선행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선행권에서 최대의 전개도 가능한 조건이라는 점에서는 듬지기는 인정이 되고요. 10번마 히트 포인트도 저는 인정합니다. 비록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1000m면 내만 경주, 또 혈통적으로도 단거리 마필이고, 또 하나는 질주 습성도 게이트 이탈이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약간 대하시로 이제 앞선에 갖다 붙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1300보다는 역시 1000m가 훨씬 더 유리하죠. 각지대도 맞고. 따라서 부담 중량이 4kg 늘어났지만 뭐 1000m라면 저는 3번, 8번의 대끼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덤지기는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갔기 때문에 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올해 뭐 취위로 날라와요. 거의 좀 능력이 정말 좋아진 건가 안 생각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제4경주는 저는 기복마들 간의 접전 경주로 봅니다. 3번마 듬지기가 최근 2차례 경주 내용 보면은 분명 낮습니다. 입상 가능성은 가장 높아 보이는 마필이긴 하지만 뭐 기본적인 사이즈가 완벽한 수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사이즈는 4번마 전설의 마녀가 셉니다. 단지 28주 안에 공백기가 있고 7월 22일날 재검 때 걸음이 썩 좋지 않았다는 점. 하지만 재검 받고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컨디션을 끌어올렸는지 이 점이 좀 현장에서 포인트가 되겠고, 제가 보는 이번 경주 의외의 복병마는 바로 11번마 빅파이어, 이 11번마 빅파이어 되겠습니다. 말도 꾸역꾸역이고 발지도 좀 불안하고 능력 자체가 센 마필이 아닙니다. 하지만 51주에서 지금 18주로 소투처를 바꿨고 갑자기 또 문세영 기술을 불러다 태웠습니다. 여기가 끝번 시장까지 했고요. 초반에 스타트가 좀 안 되는 마필이긴 하지만 끝번 시청했고, 대단한 데도 밀고 붙여준다면은 분명 구역구역 뚝심이 있는 마필이라서 만약에 어부지리성 뚝심이 된다면은 11번마 빅파이어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뭐 이 경주거리 좀 1000m로 좀 줄어들면서 또 호불호가 갈리는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인기권 3번의 덤지기는 뭐 지난번 한 번은 선행, 한 번은 또 취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3번을 놓고 가는 게임인 것 같다. 여기까지 저희들은 짚어드리고요. 오경주는 신승훈의 오늘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개인적으로 숨어있는 복병 한 마리를 노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액면 배당번인 기도는 3번의 미라클 투유를 중심으로 1번의 세명라이트, 그리고 2번의 미수제, 6번의 연달아, 이런 말들인데 그 외에도 뭐 복병들도 있는 그런 게임이고, 또 숨어있는 말 한 마리 노리고 한번 강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박용께서는요? 저는 뭐 4번 미라클 투는 인정합니다. 비록 승군자리긴 합니다만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상당히 많은 마필이고, 뭐 선의권에서 가도 가능한데 뭐 선의 가능성도 역시 열려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나머지 마필들은 사실 좀 믿음도가 좀 떨어져요. 따라서 저는 이 3번 여의킹이 이철경 기수가 계승하면서 이제 부담 중량도 51.5까지 내려온 그런 조건이라면 뭐 기가 막힌 선의권에서 한 발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저 역시 3번마 미라클 투유가 승군전이긴 하지만 뛸만한 여력을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건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3번 놓고 고르는 경우인데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후차권은 전부 다 거기서입니다. 믿을만한 마필 없는데 그나마 배당 메리트를 봤을 때 노릴만한 가치가 있는 마필은 7번 공무원 퓨전과 8번 좋은 데이가 아니겠느냐. 두 마필 다 능력 자체가 아주 막 숨겨진, 그리고 잠재력이 더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데, 굿모닝 퓨전은 직전 경주 의외로 약간 걸음 자체가 좋아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좋은 데이는 악벽 자체가 심합니다. 악벽이 심한데 신행기수 이동화 기사면서 직전 경주 이차경이 있는데 이번 경주는 이동화 기사면서 얼마나 많이 잘 타주느냐, 그 여건에 따라서 가능하다. 3번 놓고 소액 배당 누른다면은 7번, 8번 정도가 재미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 경주는 저는 복승식으로 간다면은 뭐 한방입니다. 복승 한방 노리고요. 근데 삼복도 가능합니다. 삼복도 한번 중고배당 한당 3방 안에서 한번 승부수를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오경주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6경기 김태기자 노리는 게임이네요. 국산오건의 1300 핸드캡인데 7번의 다이돌핀 중심으로 3번의 나름의 영혼, 그리고 5번의 범등에 잡혀있는데 인기마저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뭐 믿을만한 인기마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에이스고, 저는 10번만 민손도 가능하다고 봐요. 민손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정말 착수권에 머물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뭐 대끼리까지 팔렸습니다. 근데 선행을 갔습니다, 무리하게. 그래서 이제 무너졌는데, 원래 민손이란 마필이 선행만은 아니잖아요. 다 바닥권에서 그동안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인데 선행 가서 죽었어요, 물론. 그렇지만 다 모든 마필이 선행을 가려고 해서 갈 수 있는 마필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민손이 걸음의 변화가 왔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 10번 민손이 이번 경주 선행은 또다시 어렵겠지만 선의권에서 뭐 레이스를 전개해준다면 뭐 충분히 한 발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기자. 일단 이번 주 6경주는 기복마들 간에 약간의 혼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노리는 마필 두 마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인기를 끌지만 두 마필 다 여건 자체는 직전보다 확실히 좋았습니다. 컨디션이나 걸음발 확실히 좋았기 때문에 혼전 경주에서 구멍수 늘리는 것보다 짭짤하게 한방 공략 가능한 그런 경주 흐름이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받치는 만큼 없이 3방 괜찮습니다. 그 노릴만한 가치 있기 때문에 한방으로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승부투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이돌핀은 또 장구를 바꿨다면서요? 직전 경주도 장구를 싹 바꿔가지고 변화를 생길 바랬는데 기대 못 미치니까 이번 경주 또다시 장구를 싹 바꿨어요. 그 부진의 이유가 장구입니까? 그건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부진의 이유는 마필의 능력인 거죠. 능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조교로 때문에 괜찮은데 실전에서 안 나면은 조교도 바꿔보고 뭐 장구도 바꿔보고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마방에서는.
이번에도 다이더피에 3차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뭐 전 인기가 불안한 거고. 그래서 김태형 기자도 충만이 따로 있는 거죠. 저는 다이더피는 세게 안 봅니다. 그래서 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또 복병 승부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7경주 혼합사군의 1200 핸디캡 나와 있고요. 자, 이게 휴양마필인 이번에 진달래가 많이 잡혔고요. 이제 7번에 햇빛인데 이번 7번에 강세를 보이면서 뭐 4번에 토탈워커 이런 말도 기권인데 진달래는 믿어도 됩니까? 저는 뭐 믿습니다. 혈등레드 씨는 굉장히 높은 마필이고 뭐 근데 1년 동안 휴양을 하고 나왔는데 뭐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플러스라고 봐요. 이제 3살짜리 마필입니다. 그리고 뭐 이번 경주가 뭐 기본말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센 편성도 아니고 저는 이번 게이트에서 그냥 선행바들은 좀 있죠. 뭐 3번, 7번, 8번 그렇지만 진달래가 뭐 선행까지도 가능하다 보이지기 때문에 저는 강추이라고 보고요. 후재권에서는 뭐 7번 해피투데이도 부담 중량이 빠르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데 저는 3번 토탈워커를 가장 재밌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기 마필들이 다 앞선을 장악하면서 이제 나갈 텐데 상대적으로 토탈워커가 전개가 너무 좋아요. 선의권에서. 그리고 줄어든 경주거리도 한 발을 쓸 수 있는 여건까지 갖춰졌기 때문에 저는 2번, 4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이제 7경주 제 생각보다는 배당권 흐름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데 저 역시 2번마 진달래를 세게 봅니다. 45주 만에 출전하고 있어서 그래도 안 팔리겠지 했는데 워낙 기본 잠재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재검 시 워낙 여유를 보였기 때문에 많이 팔려주는데 기본적인 능력 셉니다. 상태 괜찮고요. 진달래 입상 가능성도 높고 7번 해피투데이 역시 직전 경주는 부진하긴 했지만 지금은 부담 중량도 줄고 상태도 직전보다 확 좋아졌습니다. 이게 의외로 대길입니다. 하지만 가능성 충분히 높아 보이고 이 2번, 7번을 상대할 수 있는 마필은 저는 10번마 레전드키라고 봅니다. 악벽 자체, 직전 경주 삐지는 바람에 요걸 약간 김혜성 기수가 실수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는데 능력 훨씬 더 있습니다. 지금도 악벽 교정하라고 애썼고 약간의 분명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2번, 7번이 재밌는데 10번까지도 배팅권에서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편성은 뭐 저력 미루친 마필도 있고 14마리 편성입니다만 의외로 인기 맛집 좀 그렇죠. 날 홍천이 있겠네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경주는 국산사고의 1300 핸디캡인데요. 이번 주 8경주는 일단 이번에 플라이윙을 중심으로 이번에 삼바 페스티벌의 강세에 불보이고 있고요. 이게 뭐 6분의 사렌 니킹, 8분의 야오 미러클 이런 말들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혼전이죠. 앞선이 어떻게 전개되냐도 좀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인기 마필들이 뭐 삼바 페스티벌이나 플라이윙 다 스타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쪽 1번, 2번이라면 뭐 선행에 대한 욕심을 다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또 오버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추임마의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저는 10번마 레인스카이가 역시 뭐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힘이 붙어가면서 걸음이 늘어나고 있고 정말 탄력적인 추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부담 중에 50일까지 내려온 조건이라면 뭐 레인스카이의 막판 추입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이제 8경주 역시 충마 없는 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초반에 1번, 2번, 6번에 어떤 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거기서 어영부영 선의권에서 들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일단 여건 자체가 좋아진 7번마 정상의 빛이 분명 복병의 가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철경 기수 제 기대치보다는 지금 실전에서 성적을 내주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 신인 기수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기승수를 가지고 있는 기수고 승문전이지만 부담 중량 51에 선의권 끈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7번마 정상의 빛이 복병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친결 기수가 호주에서 29성 정도 거두고는 기수로 있는 건가요? 예. 그죠? 그러니까 중고 신인이라 말죠. 생각보다 못 뛰네요, 근데. 제 생각보다도 실전에서 지금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이제 계속 주겠죠. 근데 뭐 성적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 플라이윙 또 이번에 삼바 페스티벌 이게 또 6번에 사렌리킹은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사렌리킹은 전 한 수 아래라고 봐요. 뭐 선행을 갈 수도 있겠지만 가도 안 될 것 같고요. 또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번, 2번이 그냥 뭐 사렌리킹 가는 거 쉽게 눈 뜨고 지켜만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야오 미라클도 지난번에 내린 레이스에서 중반에 이제 무빙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엔 또 그런 레이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복병은 6번, 8번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번의 레인스카이라든지 내지는 7번의 정상의 빛.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이즈상으로는
5번에 당대 챔피언들 밀리지 않은 사이즈다 보기 때문에 5번, 7번, 10번 복병 3마리는 참고를 좀 부탁드리면서요. 자, 구경주입니다. 신성원의 또 후반 승부가 되겠고, 이 제주 특별 도지사회 예선 특별 국산 오픈 레이스로 증개되는 게임이고, 시에 뭐 아무 말 드릴지 드리겠고요. 일단 뭐 이번에 창세가 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창세 중심으로 5번에 스마트 타임, 또 7번에 매니머니 이런 말들이 잡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거 한 노리고 싶은 것이 지금 창세가 2연속 단독 선행으로 낙승을 거두면서 지금 이번에도 인기권 강한 뭐 최인기만큼이죠. 느낌상 어떤 게냐면 이제 어쨌든 뭐 창세 단독 선행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다른 마방들이 작전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대로 쉽게 끝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다른 말들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창세를 놓고 가는 한 방은 의미가 없는데, 창세를 좀 빼고 갈 수 있는 한 방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이번 년을 승부로 노려보는 게임인데, 뭐 그래서 창세 빼고 주로 한 방이기 때문에 배당한 중배당이 말에 충돌할 거고요. 자, 박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액면적으로 보면 뭐 2번, 7번이 좀 나아 보이는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숨겨져 있는 보병들의 전력도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창세가 상세를 타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강자와의 일전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게 또 하나의 또 불안 요소가 되겠죠. 따라서 저는 6번물 럭키뮤직이 이게 지금 모처럼 1400으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뭐 컨디션 난조도 좀 있었고 경주 제외되면서, 그러면 컨디션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1400이라면 저는 뭐 럭키뮤직이 역시 선의권에서 한 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임평 기자. 일단 저는 우열 자체가 좀 드러난 경주로 보여집니다. 이번 마 창세가 편성이라면 뭐든 떠나서 1400에서 선행 가능한 흐름이라면은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후차권 역시 52조에서 동마 출전시킨 5번 스마트 타임과 7번 매니머니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뭐 배당판에서는 7번만 매니머니 쪽에 좀 더 흐름이 흐르듯 보여지고요. 현장에서 끝까지 배당판을 주시하시고 2번 놓고 52조 5번이나 7번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를 인정하시고 하실 분들은 뭐 제 거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겠고요. 그냥 창세를 빼고 한번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막건을 구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에 한번 승부를 거신 분들은 한번 신성군과 함께 가는 경주, 구경주로 미리 공지를 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10경주입니다. 10경주는 박랑규원의 또 후반 승부처가 준비되어 있고, 국산 3군의 1700입니다. 일단은 5번에 이광사석을 중심으로 이번에 가이스타트, 그리고 4번에 대보배가 잡혀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는 5번만 이광사석이 승문전이라 하더라도 기본 사이즈가 좀 세다고 생각이 듭니다. 뒷전 경주는 깜짝 선행을 가면서 또 씹는 걸음 보였고, 이번 경주는 대보배란 마필 때문에 선행은 어렵지만 기본적인 사이즈가 세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여지고, 후차권 역시 선행 나간 대보배가 버티느냐 아니면 안쪽에서 올라오는 가이스타트가 올라오느냐, 두 마필 다 여건이나 능력 괜찮기 때문에 저는 5번 놓고 1번이냐 4번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랑규께서 좀 반대 의견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뭐 이번 경주 추천 경주로 가져온 것은 저는 이강사석은 인정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1700이라는 경주 거리는 이강사석이 쉽진 않아요. 사실 지난번에 선행을 갔죠. 기습적인 선행이라기보다는 다른 마필 선행을 안 가는 바람에 그냥 어거지로 쉽게 갔어요. 쉽게 갔는데, 이번 경주는 스타트하면 전개는 4-5번째 갈 거예요. 그 스타트 가지고 1700 추입 안 됩니다. 이강사석. 따라서 요거 빼고, 또 정말 이번 경주 회심에 노리는 마필 한두 있습니다. 컨디션의 변화가 워낙 뚜렷한 마필 한두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워낙 부진해서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는데, 뭐 그 마필 중심으로 해서 이강사석은 빼고 복대부 맞고 주력 한 방까지도 노리고 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선행이하면 이번에 뭐 4번에 대보가 가겠죠. 대보가 가죠. 대보가 가면서 레이스가 또 이용 산성에는 불리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그러니까 따라가는 조건에서의 장거리에서의 능력은 좀 굉장히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 아마 박랑규 의원께서는 굉장히 계십니다. 그렇다면 또 충분한 대안이 되기 때문에 박랑규 의원 추천 해주시면서, 마지막 11경주 김태형 추천 경주네요. 혼합 1군에 18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자, 11경주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1군경 치고 일단은 액면은 2번에 실버 울프, 1번에 한라축제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뭐 10회 스페이스포트 또는 13일에 삼정 제국도 잡혀 있고요. 근데 한라축제가 지난번에 선행을 뚝선배였는데 선입으로 들어왔다는 데에서는 진짜 좀 더 뜻밖의 능력이 발견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인기마로 지금 잡혀는 있습니다. 자, 박 의원께서는요? 최근에 액면은 뭐 한라축제나 실버울프가 좀 나보이긴 해요. 나름대로 뭐 뚝선배에서도 좀 가능성 있는 걸음 좋은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치명적인 것은 그 뚝선배는 암말들 간의 대상경주예요. 이게 지금 1군인데 과연 암말 두 마리가 이게 둘이서 땡땡 손잡고 들어오기, 저는 뭐 그런 경마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액면은 그럴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심하면 두 마리 필 모두 빨릴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변수는 정말 많은 레이스고, 저는 13번 3전 제국이 어쨌든 간에 이제 한동안 좀 부진하다가 컨디션을 계속해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평선도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적인 기수인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한 3정 제국의 선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추천이죠? 일단 이번 주 11경주는 배당 자체는 무조건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 역시 1번 한라축제와 2번 실버울프가 선행선역으로 땡땡 끝난다. 절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두마 필다 한라축제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잘 뛴 건 인정이 되지만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인 정점에 찍은 그런 마필이고, 실버울프는 좀 더 있긴 한데 따라가서의 실버울프, 그래서 뭐 강축이라 믿으면 안 오고요.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마필은 최근 걸음 자체가 부진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기소까지 교체하면서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이 마필에 대해서 우리 마방의 대표마가 될 것이다. 상당한 능력을 지닌 마필이다. 이번 경주 거리, 컨디션, 의지 모든 거 확인이 됐고, 과연 승부를 했을 때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땐 됩니다. 그 마필이 의외로 지금 배당판이 괜찮기 때문에 그 마필로 들어가는 두 번째 승차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참 이게 쉬워 보입니다만 또 공부하다 보면 또 이게 변수가 있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게임이고, 또 김태형 기자가 또 발려 뛰어가지고 또 마방 탐방을 통해서 근전에 한 마리 또 노리고 들어간 게임이기 때문에 뭐 배당 가능성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김태형 기자 추천까지 검토를 한번 해드리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또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9월 경마부터 또 시작이 되겠죠. 9월은 또 추석이 있기 때문에 3주 경마 출마 편성도 좀 빡빡 같습니다. 9월 경마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